홍대부고 수학 내신 분석 그 설명을 맡게 된 그 김승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오늘 날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이게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홍대부고 내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제 소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소개해드리고 홍대부고 교육과정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간단하게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홍대부고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학습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나온 김승하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학원에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덕고 전담반을 했었고요. 예, 현재는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의 일단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중등수학은요, 절대평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킬러 문항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있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는 틀린다고 해서 절대평가에서 A를 맞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수학부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런 킬러 문항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킬러 문항들을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가 등급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킬러 문항까지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약간 덧붙이는 얘기인데 그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는 이유가요. 그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전체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입시에 유리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 그 평균과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은 학교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이제 선덕고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은 요새 수시 이제 할 때 대부분 학교가 블라인드 처리가 된 상태로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께서 이제 보시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덕고나 특정 자사고들은 굉장히 입시 결과가 좋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평균이랑 특정 자사고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소위 말하는 갑방고라는 학교들은요, 평균이랑 내신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입학사정관 분들께서 아, 이 학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구나 하고 얼추 판단을 내리시고 그걸 토대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킬러 문항을 많이 내면 다 틀리면 오히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원래 그냥 수학 상하에서 공통수학 1, 2로 이제 과목 이름이 바뀌었고요. 내용 변경은 행렬이 추가된 것과 그 다음에 내용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수학 상급 트머리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공통수학 2 앞부분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학 하에 있던 경우의 수 파트가 이제 공통수학 1 끝머리로 들어왔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외에는 크게 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 여기가 사실상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들이죠.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인데요. 그 수1이 현행 수1이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수2가 미적분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 외에는 내용상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예,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로 선택 기하 미적분 2 요게 이제 옛날 기하고요. 미적분 2는 이제 현재 미적분입니다. 근데 요 과목들이 이제 수능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뭐 심화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뭐 수능에서 추가로 시험을 보내 만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안 보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대신 요런 과목들이 수능에서 제외됐다고 하셔서 내신에서 요런 과목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불리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라도 이런 기하나 특히나 이과생들한테는 기하 미적분을 조금 선택해서 내신에서라도 응시를 하고 대비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융합선택 과목 요거는 있긴 한데 이거 사실상 하는 학교도 별로 없고요. 예. 요새는 대신에 이런 과목들은 이번에 교육과정이 교육학점제로 전향이 되면서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이거를 외부에서 이수하는 것들은 가능해졌거든요. 외부 이수가 가능해졌고 예를 들면 여기 과학계열의 전문수학, 고급대수, 고급미적분, 고급기하 요 과목들은요 원래는요 요게 과학고에서만 수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일반고에서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원래 이 과목들이 아예 이수가 불가능한 과목들이었는데 이제 이 과목들을 외부 기관이나 혹은 그 이렇게 전자수업, 줌수업 같은 걸로 이수를 했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들으시면 나중에 학생부 종합 같은 거 그 학생부 종합 자소 같은 거 작성할 때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홍대부고는요 일단 그
교과서는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홍대부고는 중간고사 범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2차 함수 끝까지 혹은 2차 함수 중간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인데 홍대부고는 몇 안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출제가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좀 넓은 편인데 그거 시험 범위가 넓은 거에 비해서 변별력 높은 킬러 문항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중간고사 13번 문항입니다. 굉장히 문제도 길고 어려워 보이시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 기초 문항을 그냥 말만 길게 늘려놓은 문제에 불과하고요. 굉장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차근차근 접근하면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14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 이게 그나마 거의 가장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였는데 접선의 성질을 잘 활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보시면 24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문항에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문항이 나왔죠. 이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15번 문항입니다. 15번 문항 오메가 혹은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조금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상투적이고 굉장히 자주 빈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예, 보시면 23학년도에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선 이제 맞는 거 개수만 고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선 직접 계산해서 이걸 더해봐라 이 정도 수준으로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요게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랑 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요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과연 식을 작성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유형집에도 거의 모든 유형집에 나와 있는 굉장히 상투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요. 시험이 어렵지가 않아서 많이 분석해드릴 문항이 많이 없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한번 앞으로 홍대부고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학습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이 쉬운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난이도 상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도 아예 없는 편입니다. 아까 보신 문항들 전부 다 모의고사에 기출되었거나 혹은 최소한 유형집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시험은요. 시험이 쉬울수록 기본 개념이랑 기본 유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서 풀이 시간을 단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쉬우니까요. 한두 개만 틀려도 굉장히 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거든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 단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형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익숙해진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시간을 철저하게 단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집의 주요 문제들, 모의고사 기출문항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이 쉬울수록 대부분의 문항들이 교과서나 아니면 기본 유형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그리고 기초 유형들 위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복해서 이제 똑같이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중간고사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나 22년도 문제를 보면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몇 문항 정도는 실제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이게 25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맞춰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심화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화 유형들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학습 방향성을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체 교재를 통해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들만 가지고 유형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화 개념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까지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풀이를 위해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전공자니까요. 전공 지식이랑 단연간 그리고 선덕고 학생들 특히나 이런 거 정말 많이 필요해서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고난도 문풀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테크닉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제공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꼼꼼하게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꼼꼼하게 질의응답 그리고 매 시간 테스트를 실시해서 학생들 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도 하고 그 다음에 재시험 통해서 여러 문항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요런 문항들 이제 굉장히 상투적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굉장히 상투적인 문제들인데 저희 반 학생들은 이거 이제 암산으로 다 10초 안에 풀어낼 수 있거든요. 요런 문항, 요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심화 개념이고 이제 필수적인 테크닉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익히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매 시간마다 10문제씩 이제 테스트 문항을 제공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 부모님들께 매 시간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이제 좀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간단한 코멘트 정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반 시간표입니다. 네, 저희 반 시간표고요. A반이 수요일, 토요일, 그리고 AB반이 목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B반이 화요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님들 내신 말고 수능에도 당연히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수능 좀 공통수학 1이나 공통수학 2 심화를 좀 철저히 대비하셔야 하는 게 요새 수능 기조가요. 지금 요 문제가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8번인데 미적분 문제입니다. 미적분 문항이고 28번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요 문항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죠? 누가 봐도. 그죠? 근데 요 문항이요. 그냥 미적분 내용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항이 맞거든요. 근데 이걸 공통수학 1 내용을 조금 끌어와서, 공통수학 1 물론 심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끌어와서 풀면 이 문제 푸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네, 계산도 정말 간단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새 수능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수학 1 심화도 지금 혹시 학교 시험이 어렵지 않더라도 놓치시면 이제 나중에 조금 후회하게 되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네, 오늘 설명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북메가스터디 김승하 강사고요. 예, 여기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예,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